뭔가 약간 빠진 듯한 느낌이죠. 네. 네.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최근 분위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대표님 부동산 거래 관련 데이터 이제 직접 수집하시고 들여다보고 분석하시는 걸로 아는데 지난달 4월 거래에서 좀 주목할 만한 특징. 아까 말씀하셨던 전세가도 있고 매매 관련해서 뭐가 있을까요? 전세값 저번 주에 상승 나타났다고 했던 것들이 2월에 매매가로 한 번 나타났었거든요, 서울에서. 그때 다들 에이 뭐 이랬어요. 한 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물론 상승이 정말 폭이 요만큼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는 정말 이것조차 상승이라고 막 이렇게 소중하게 무슨 거 모아야 될 것 같은 네. 은전한 분위기인데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라 꽤 많이 나타났어요. 서울에서 6개 구였나? 굉장히 많아졌네요. 물론 그래도 그러니까 0.01, 0.02 주간 상승률이 솔직히 뭐가 의미가 있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물론 지난 연말 올 초까지 이렇던 분위기랑은 달라요. 쭉 올라오고 있고 전체 지표도 이만큼씩 올라오지만 서울 특정 구들에서 특정 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몇몇 거기가 아니라 옆에서도 같은 상승에 네. 뭐 예를 들면 강남 3구가 아니라 동작도 강동도 이런 식으로 수도권에서도 뭐 어디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시장이 좀 뭔가 반등하네 이 느낌이 아까 2월부터 뭔가 시사점을 줬다고 매매가에서 본다면 4월부터는 전세가에서 시사점을 줬다. 그러니까 4월 되니 매매가는 지역이 넓어지더라. 때가 좀, 되고 그래프 모양이 이제 확연하게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더하기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 거래량도 늘고 있고. 네. 궁금한 게 또 수도권이랑 지방 쪽은 어떤지 뭐 대구, 부산 같은 데도 대구는 계속 헤매고 있고 사실 부산도 좀 헤매고 있고 대전도 헤매고 있고 다 지방은 헤매고 있죠. 네,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지방 시장을 살려주려면 이거 좀 역설인데 다주택에 대한 생각을 정부가 좀 바꿔야 돼요. 다주택을 좀 어떻게 양성화 이거 어려운 말이죠. 다주택을 양성한다고? 양성화. 네. 어렵잖아요. 근데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생각을 해보시면 뭐 그 임대사업자든 법인이든 간에 책을 사고 싶은 사람은 사고 세금을 내고 하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되면 사실 제약을 뒀다는 것부터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 주택만 이렇게 세제가 불편하게 돼 있고 대출이 불편하게 돼 있을까? 정부에서 이 주택 시장이 되게 예민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뜻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 사기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대출을 어떻게든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은 것처럼 이런 것들이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야 지방시장도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달 전부터 이제 지방에서도 특히 뭐 특정 광역시 특정 구 이야기지만 약간씩 바뀌는 게 느껴져요. 고가 주택들 위주로. 뭐, 울산? 울산까지는 아직 안 되고 뭐 부산, 해운대나 지방 좀 다니시다 보면 확실히 분위기가 좀 제가 지방도 요즘 거래를 유심히 봐요. 요즘 실거래 다 보면 보이니까 약간씩 와요. 근데 오는데 약간 서울 초기 모습 같아요. 아까 잠실 S나 이런 것들이 초반에 막 시장 분위기를 끌고 갔던 것처럼 여기가 팔리네? 팔리네가 요즘 느껴져요. 근데 지방도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던 막 인기단지가 아닌 것들은 여전히 조용하고 인기단지들은 가격이 좋다는 게 아니라 거래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도 조금 봄 오면서 풀린 것 같아요. 더 나빠지진 않겠구나 정도. 혹은 이 정도 가격이면 그냥 팔아야 되겠다. 그 생각들이 나타나는 거고 희한하게 또 지방에서도 상급지로의 움직임들은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봄이 오고 이제 여름으로 가는 건가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거기까지 지금 딱 말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의 기대감이 지난 정부에서 너무 많이 상승하는 걸 봐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가 그러면 상승이고 얼마가 이게 조용히 있는 거냐에 대한 느낌이 다른 것 같죠. 2018, 19, 20, 21년도까지의 상승 폭이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이건 그냥 말할 수 있어요. 비정상이에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올라갔던 그 속도는 그렇게 오르면 안 돼요. 절대 없는 속도였죠. 그러니까 과도했던 거죠. 근데 거꾸로 말하면 그 전에가 너무 쌌던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비싸냐 마냐 요 얘기를 늘 해야 되고 그거를 저는 판단을 소득으로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근데 문제는 지난 정부 때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리고 그 속도가 빠른 거 더하기 문제는 다 같이 올랐거든요. 이거야말로 가장 문제거든요. 시장에 다 좋은 게 아닌데 어떻게 모든 게 다 똑같이 올라버리면 우열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는 우열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작년도 말 올해 그 우열을 다시 좀 나뉘는 시간을 가져가는 것 같고 지금부터의 모습도 결국은 그 우열은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느낌으로 오시는 게 갈아타기 하려면 빨리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최근에 매물이 좀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많이 없어졌죠. 이게 확실히 그 심리도 반영이 되고 사람이 아까 우리 나눴던 얘기 중에 마음이 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내 마음은 편하고 매도자는 불편해야 돼요. 되게 이기적이죠. 그래서 사실 매매할 때 서로 막 몰아치는 경향이 있어요. 정신 나가게.
매수자도 마찬가지예요. 매수자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내가 왜 샀을까 하는 매매 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약간 혼돈스러울 때 매매가 되지 네. 서로서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래가 잘 안 돼요. 맞잖아요. 이게 네. 서로서로 가격 네.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아까 그 혼돈스러운 세상이 좀 끝났다는 게 거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매도자들이 내가 그렇게 팔 필요가 없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제가 이거를 2주 전부터 느끼고 있는데 네이버 매물에 저 네이버 중심으로 어차피 세상이 네이버로 돌아가니까 네이버 매물에 어처구니 없는 매물이 안 보여요. 지난 한 6, 7개월 동안 모든 단지에 어처구니 없는 가격이 하나씩 다 있었어요. 특히나 있는데도 있는데 우리가 보던 단지들 같은 데는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물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두 가지. 팔려서 없어진 거 아니면 뺐거나. 네, 어쨌든 시그널이긴 하네요. 네, 매우 큰 시그널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데는 많더라 해요. 그게 좀 지역별 뭐 차이가 있긴 하겠어요. 매우 많아요. 재밌는 또 현상이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열 얘기했잖아요. 네. 우열이 느껴져요. 효과창만 봐도 네. 얘는 우구나, 얘는 열이구나가 네. 느껴져서 문제는 지금 열인 분들이 우로 가기 위한 갈아타기가 그래서 너무 힘든 거죠. 내 건 안 팔려? 저건 없어. 갭이 점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전세 사기 이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그 또 요즘에 전세 사기 이슈뿐만이 아니라 역전세난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전문가님 보시기에도 당분간 역전세난 계속되겠죠? 우리 조금 전에 얘기 나눴는데 네.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빠질 거냐 말 거냐에 달려 있는 거죠. 네. 근데 시그널이 저번 주에 살짝 보였다. 조금 네. 마음이 편해진 것 같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아직 안 되는 데들도 많은데 지역별 그쵸. 지금 다주택자들도 대출이 좀 되긴 되니까 DSR 보지만 어찌저찌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작년하고는 다르게 올해 돌아가고 있어서 작년도 같은 급락이 나타나진 않는 게 올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세 사기꾼까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많은 네. 분들이. 근데 이거 사실 되게 억울한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맞아요. 전세를 빼주고 싶은데 못 빼주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임차인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돈 받았으면 갖고 있어야지. 왜 그걸로 딴 데 썼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상관행을 보시면 그 돈은 사실 월급하고 똑같거든요. 나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다 퍼갔던 거죠. 그 사람도 살 때 나는 이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서로서로 이거 있는 걸로 퉁치고 이렇게 넘어갔던 돈이라서 사실 서로서로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인데 이렇게 갔던 분들에게 이걸 전세 사기꾼이라고 한 반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분들도 약간 억울한 것도 있고 난 줄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대출이 되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요즘 너무 혼동이 심한데 갭 투자한 사람들이 전세 사기꾼의 사례로 등장을 한다는 게 네. 이거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물론 사기로 연결되는 게 없다라고 말은 못하고 그리고 지금 뭐 미추홀 사기나 이런 것도 완전 지금 색깔이 다 서로서로 다 다른 건들인데 누구는 지금 어떻게든 뭐 동탄 뭐 오피스텔은 또 보이고 사실 사례가 다 다른데 그냥 이렇게 돼서 전세 사기가 돼 있어서 맞아요. 네. 저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항상 이런 거 예민하게 안 하거든요. 네. 그냥 두루뭉실해서 그냥 야 그게 그거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가는데 구분할 건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등기 문제와 그 네, 성격이 다르죠. 대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했던 것과 악의가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일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분이 안 돼요. 어느 날부터 구분이 안 돼요. 처음에 구분했어요. 처음에 분명히. 맞아요, 초기에는. 근데 갑자기 지금 이게 그냥 다 전세 사기예요. 저는 좀 구분할 필요 있겠다 봅니다. 근데 전세 사기 이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데 언급하신 것 같이 집주인들한테 잠재적인 악덕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되게 많이 억울한 임대인들 많죠 지금. 사실 뭐 지금 뭐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피눈물 막 정말 뼈가 막 다 다 녹아 없어진 분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임대 사업자 무슨 카페 같은 데도 종종 가서 글을 보는데 지금 자동 말소 돼가지고 난리 나신 분들도 되게 맞아요. 많고 이게 지금 제도가 빨리빨리 보완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예. 중간에 붕 뜬 사람도 지금 되게 많고 작년에 종부세 그래서 막 많이 내신 분도 되게 많고 안 팔리고 지금 뭐 임대 안 되는 거 문제가 아니라 또 팔면은 팔았다고 과태료 내야 되는 분도 많고 제도가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면 초과네요 정말 그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앞으로 임대하고 싶겠냐고요.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데. 그래서 이게 네. 마음이 불편하면 서로서로 안 좋은 건데 임대인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세상이 오래가면 사람들이 점점 임대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료에 대해서는 거꾸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공급자가 많아야 임대료도 편해질 수 있는 것처럼 점점 임대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걸 정부가 대신해줘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죠. 기업도 못해, 개인도 못해. 사업으로 굴러갈 수가 없어. 이건 거의 공공사업 정도 되면 정부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가 무슨 돈이 있어요? 지금 정부 국가 부채도 막 넘쳐나는데. 그러니까 이거 좀 적절하게 선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근데 그게 사회적 합의가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네.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요 문제, 약간 임대 문제는 모르겠어요. 좀 문제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임대사업자 이거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억울해하시고 우리가 적폐냐 이렇게 홀대받았던 적이 없었다. 아주 성토가 말도 못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그동안도 대접받은 적은 없는데
이거는 홀대가 아니라 약간 범죄인, 반범죄인이니까 거죠. 서로 상대방을 이렇게 잠재 범죄인 취급하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빨리빨리 좀 보완이 되고 이게 법률로서 지금 좀 상황이 안 된다고 한다면 뭔가 좀 안들이 빨리빨리 나와주면 사고가 안 나고, 저는 사회생활의 핵심은 원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서로 말 안 나오게 좀 잘 끝나는 거 빨리빨리. 그걸 막 탁탁 법대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알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게 좀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 서로서로 좀 열려 있으면 좋겠어요. 네,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너무 많은 것 많아요. 같고.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5년간 부동산 법들이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그걸 돌려놓는 과정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생각이 다들 엄청 많으신 것 같은데 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학을 띈 건가요, 뭔가? 질린 거죠. 네. 이거 생각보다 이거 돌려놓기 되게 힘듭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트라우마가 세게 박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바꾸겠어요. 특히 저번 정부에서 소급 적용을 해버리는 바람에 맞아, 이게 좀 약속을 안 지킨 거잖아요. 이거 약속 안 지키는 건 매우 큰 문제거든요. 분명히 할애서 했는데 뒤통수를 너무 세게 한 대 맞다 보니 그게 아직도 얼얼하신 분들은 절대 안 하겠죠. 이게 장기화되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특히나 이게 인기 지역이 아니라 우리 약간 인구 얘기도 살짝 했지만 인구가 진짜 감소를 하고 있고 지방은 수도권보다 더 빨리 줄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지방에 지금 있는 집들은 누가 사냐 이 얘기가 곧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빨리 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도 좀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지금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매우 안 좋죠. 네. 매우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막 오장육부가 다 썩어가는 느낌인 거죠. 정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OX 퀴즈 하나 내볼게요. 정부는 국내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정부라는 표현이 잘못됐어요. 기재부와 국토부를 구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재부는 원치 않을 것 같아요. 세금이 안 거치니까. 그렇죠. 국토부는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뭐가 맞는 얘기냐. 사실은 이 얘기는 한번 거꾸로 말해보면 되게 와닿거든요. 타인의 자산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가 폭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만났는데 친구가 차를 한 대 사갖고 왔어요. 야, 네 차는 감가율이 크니까 내년에 많이 중고차값 많이 빠지겠다? 이런 얘기하면 다음 날부터 안 보겠죠? 차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얘기잖아요. 내가 오늘 핸드폰을 샀고 노트북을 샀는데 야, 너 내년 되면 이거 헐값인데 그럼 왜 사? 이런 얘기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집값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그래서 되게 억울한 거잖아요. 나는 지금 기껏해서 이제 집 한 채 샀는데 너의 집은 너무 매우 비싸니 하락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정치인이 얘기를 하면은 정치인의 얘기는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저는 좀 막 하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제가 정부라고 말하셨는데 정부는 또 실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세금이 안 거치면 나라가 안 굴러가기 때문에 저는 세금은 다 내야 되는 게 맞다고, 적법한 세금은 다들 납세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세금이 안 거치게 만드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절로 굴러가면 아까 제가 원만이라 했잖아요. 거래도 잘 되고 취득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고 잘 굴러가면 세금이 저절로 거치는 거를 왜 못하게 해가지고 안 거치게 만드냐. 못 걷는 거랑 안 걷는 거와 덜 거치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굳이 나와서 너무 과도하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위에 있는 분들의 얘기는 파급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정부라는 표현 잘못됐다. 부서마다 다르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부가 내놓는 이 부동산 관련 정책의 큰 흐름이나 방향을 보면 서울 말고 수도권, 지방을 사라 이런 시그널이다.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책 도망가는 거잖아요. 비규제. 저 항상 비규제 반대예요. 비규제 투자하는 방법에 반대예요. 지금 겪고 있잖아요. 지난 정부 5년 내내 비규제 도망가다 나이가 마지막에 갖고 있는 게 비규제의 끝판왕인데 문제가 됐더니 그것만 아무도 안 사는 거죠. 왜냐면 왜 거기까지 비규제, 거기는 끝까지 비규제였겠어요. 정말 매력이 없으니까 비규제. 원래 생각을 해보면 그냥 원래부터 매력이 있고 이게 괜찮겠다 생각되는 걸 사야 되는 게 맞지. 도망가는 투자만큼 좀 잘못되는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에서 가장 선호됐던 부동산 투자법 중에 하나가 맨날 비규제. 두 번째는 절세. 근데 부동산이야말로 저는 절세가 매우 중요한 건 맞죠.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 비규제겠어요. 그런 거는 좀 저는 하지 말고 규제 한복판에 들어가야 된다 생각해요. 그게 저는 용기라고 생각해요. 세금 낸다. 아까 제가 세금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세금 낸다. 이거 뭐 다 내가 겪는다. 하지만 난 여기서 얼마만큼 오를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게 과연 비규제에 있을까요? 규제에 있을까요? 전 규제에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식의 이건 뭐 정부 시그널이 뭐 이거 하라는 거다, 이거 하라는 거다, 이거 하라는 거다가 저는 과거에 맞는 방정식일지 몰라도 앞으로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그리고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